그 이재명 씨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 네, 지금 이재명 캠프에 뭔가 뭐 와해가 있었다, 뭐 잡음이 좀 들려요. 네네, 이재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네. 그 유종일 경제학 박사하고 네. 그다음에 허민 저 교수님하고 두 분이 주도가 돼가 일주일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우리 이제 앵커님 가지고 오신 그 맞아. 찌라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종일 박사가 뭐 국무총리 내지 정책실장 충분히 능력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 그 정도 능력 되시는 분인데 그런 찌라시가 돌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권력 다툼이 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어제 급격히 해체한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네. 또 이 두 분은 해체가 아니다. 2시간 만에 또 번복 내기를 냈고 그래서 나중에 내용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네. 하고 권력 다툼을 시작했는데 공조직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로를 해서 해체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근데 저는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이 네. 대통령 뭔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맞아. 어느 선거에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지지율의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미리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데 대해서 진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선거하는 과정 내내 저렇게 자리 나눠 먹기 식의 어떤 일들이 터진다? 네. 무조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장 지난 대선 때도 똑같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재명이 된다라는 이야기 막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 그 지지도가 네. 분명히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 이기는 거였는데 그런 데서 겸손하지 못한 자세들 그런 데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하는 자세들이 결국 선거 결과를 바꾸게 된다. 네, 네. 예, 벌써 저렇게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벌써. 가만히 있으면은 저 스텝 꼬여가지고 또 스스로 와야 됩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여의도 대통령이니 뭐 대통령 놀이 한다는 얘기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이번 맞아요.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네. 이런 것 좀 논평을 대변인단에서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당연히 네. 당연히 준비하고 좀 있습니다. 논평이 있어야 네.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저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게 약간 비선 조직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당의 공식적인 브레인이 아니라 어떤 외부에서 본인들이 자발적 또는 어떤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네. 이런 조직이 저기 하나뿐일까? 그리고 저런 알력 다툼이 저기 하나뿐일까?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저거다. 그렇죠. 그 내부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지금 뭐 앞으로 뭐 누구는 뭔 장관 한다니 누구는 뭔 장관 한다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서로 간의 자리 점하기를 위한 알력 다툼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네. 참 이런 꼴불견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주고 있어야 될지 네.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를 꼭 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중도 보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망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국민의힘을 걱정하면서 보고 계세요. 또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도 정말 나라 걱정된다는 말 정말 맞아요. 많이 하세요. 답하다는 얘기 진짜 예,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답하다. 야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고 계신단 말이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뭐 저는 당연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뭐 한동훈 후보 또 또 지금 장외에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일단은 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보수 진영이 보여줘야 될 것은 으쌰으쌰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거기에 중심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보는 구독자분들은 안 그럴 거 생각하지만 옆에 계시는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힘 잃지 말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진짜 그 한동훈 후보의 후원금 쫙 모인 거 보면서 네. 이재명 더블로 이기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패배주의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제는 진짜 힘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도 괜찮으시죠? 어떤 게요? 네. 아니, 아니 사회자분 질문을 아니 제가 내가 여러분들 조렐로에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러는데 내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막 무례하게 대화하고 있는데 끼어들고 이렇게를 안 하고 아, 그럼요. 그 이제 알죠? 받아서 알죠? 예, 그 코멘트 기회를 받아서 그렇죠. 하는 예의 바른 토론자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조렐로야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역량 있고 예의 바른 조렐로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티키 타카 쇼! 질문이 뭐였죠? 제가 왜 변호사님만요? 얘기를 딱 하다가 변호사를 딱 봤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분 아니 근데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조 변호사님 아니 나 혼자 그냥 한 시간 해도 되는데 맞아요. 괜히 그냥 앉아 말씀 있는 거 충분히 아닌가?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변호사님 왜? 계속 질문의 기회를 드리려고 그렇죠.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질문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저 오늘 여기 지금 가운 이 심판이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토론회는 좀 불편하네요. 예. 기자인 제가 질문을 질문 주십시오. 네네. 질문 주십시오. 들어와. 이런 사안인데 어제 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어제 방송 정강 정책 토론회에서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 지도부하고 상의를 안 했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여의도 연구원장 혼자서 짐을 지고 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임기 단축 개헌론, 그다음에 대통령은 당적을 탈당해서 국회의장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패거리 정치,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를 2번이나 쫓아내고 나경원 못 나오게 연판장 돌렸던 부분 이게 줄줄이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뭐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패거리 정치 뭐 온몸으로 실감을 했고요. 어떻게 해야 공천을 받아서 후보가 되는지 저는 정말 뭐랄까 자존감이 많이 정말 짓밟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상품, 그리고 말 잘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의감이 투철하고 이런 것들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 당의 문화를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통철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왜 세대교체가 필요한지. 그래서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세대교체, 시대교체가 왜 필요한지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세대 토익 공부하면서 학생운동 안 했어요. 이제 이런 세대들이 제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토론하고 제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정치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아직도 학생운동 선배들이 정치권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40대 총리가 나와야 우리나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희숙 원장님, 연구원장. 여여 원장님, 네네. 어쨌든 이제 합리적인 중도 노선을 걸어오신 분이시고 네. 맞는 말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TV에서도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요. 어저께 그 발언들은 지금 우리 당의 이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상황, 그다음에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하나의 뭔가 표지석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라 해놓고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서 무너진 정부 아닙니까? 어제 토론회에서 나왔던 3년만 하고 난 그만둔다.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 많이 울었습니다. 왜? 저게 진짜 진정성이다. 그 권력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그다음에 총선을 맞추고 444로 맞추고 그리고 나서 양원제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폭거를 막겠다. 이거를 정규 과정을 나온 정말 사람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정치 교체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역할을 다한 것 같아가지고. 네. 역시 출마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확실히 조 변호사님이 이런 시대교체? 말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 네. 진짜 정치 교체, 맞습니다. 세대 교체, 시대- 후보 교체까지 제가 한번 생각해봐야 네네. 되겠습니다. 아 진짜 싹 다 좀 교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진짜 조 변호사님 한 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네. 변호사님 이제 맞아요. 역시 화통하게 화끈한 우리 변호사님 너무 응원하시고. 아 근데 조 변호사님 네. 같은 캐릭터가 여의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맞아요. 방송 패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알지만은 네. 이렇게 텐션 좋으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진짜 제가 없어요. 뵙고 나서 네. 처음 뵀을 때 그랬다니까요. 네. 난 잃어버린 아빠를 찾았다. 심하네. 오빠, 오빠를 찾았다. 저 오빠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너무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민증 한번 까보고 싶다. 아이고. 오빠도 오빠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나 이런 텐션을 진짜 너무 실로 처음 봤다. 네. 그리고 진짜 변호사님이 이렇게 막 방방 뜨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실이 있으신 맞아요. 분이라서 아, 좀 멋있고 그- 여러분 필드에서 진짜 개고생을 안 해보면요 느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네. 그 후보님의 라방 보면서도 저도 똑같이 다 해본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 규모가 크다 작다의 문제이지. 네. 그렇죠. 진짜 눈물 펑펑 쏟는 날이 많은데 그 제일 눈물 쏟는 것에 제일 일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제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맞아요. 도와주겠다고 맞아요. 해주는 그 순간은 후보가 무조건 울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참 사람들은. 조 변호사님이 사천이 네. 아마 지역 사천남의 네, 하동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막 출마하기 전까지 같이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굉장히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참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사천이나 이쪽 남해 이쪽은 발전될 거리들이 많거든요. 네, 되게 네.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 역사상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도 최연소였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갔습니다. 네. 변화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보수도 이렇게 젊고 방송 나오는 멀쩡한 후보가 진짜 이 지역에 가서 네. 정말 이게 어르신들 손잡고 정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싶었어요. 맞아요. 안 네, 돼서 정말 그렇지. 잘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언젠가란 말을 뺄게요. 곧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건 용산이에요. 저거는. 8년 전 용산이라고. 아니 그리고 변호사님도 우리 서울 변호사님도 국회 가셔야 된다는 분 진짜 그러니까요. 저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저는 변호사님 뭐- 국회로 보내는 그날까지 아유, 함께하는 이 방송 바로 여러분 네. 티키 타카 쇼! 변호사님 이번에 맞췄어 잘. 아. 잘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요 얘기 한번 이어갈까요? 네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전주지검에서 네. 불구속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중앙지법으로 서울에 있는 중앙지법으로 이첩이 돼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방송과 페이스북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정치 검찰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뭐 정치 검찰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어제 검찰은 창작 소설 그만 쓰라. 소설은 소설가에게 맡겨야 된다. 그러자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그 국회에서 원내 대책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수수고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상직 의원, 전 의원을 통해 가지고 네. 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자리를 주고 사의를 취직시킨 이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거는 너무 뭐랄까 그냥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기가 잘못한 거 지적하면 다 뭔가 보복당하는 건가? 아니 검찰이 잘못해서 기소를 하니까 검찰을 없애자 이게 지금 네네.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걸로 지금 일관해온 지가 너무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먹히는 게 너무 황당해요. 그러네. 응. 먹히고 있는 것도 응.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기소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뭐 정무적인 판단이 된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언제 이거 기소를 하지 검찰로서는 그러니까. 이거 맨날 뭐 선거 끝나면 선거 끝났다고 그럼 선거 전이면 선거 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마 진실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거 있는 것은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다 기소하겠다라는 느낌 같아요. 오늘 그렇죠. 맞아요. 김건희 김건희 그래. 씨에 대한 어떤 그 서울 중앙 고검에서 네. 지금 재기 수사 명령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그리고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봉인된 기소이기도 해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마치 이원석 총장 때 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됐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로서는 여야 가리지 않겠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하여튼 과거 권력에 대해서는 뭐 가리지 않고 하겠다. 특히나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이 정권이 무너진 것도 도이치모터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부터 보세요. 그거 막고 막으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건 저는 왜 이해도 안 되는 게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더라도 만약에 제가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네. 주범이 집행유예밖에 안 나왔던 사건이에요. 주범 자체가 권오수라는 그 도이치모터 그렇죠. 회장 자체가 그리고 쩐주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뭐 집행유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엔 뭐 구속이 되거나 이런 사건도 아니었는데 뭐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일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이렇게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기 정권일 때 털고 갔으면은 이렇게 그렇죠. 커지지 그렇죠. 않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건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뭐 지금 뭐
뭐 건진법사 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무슨 뭐 돈봉투 뭐 5천만 원 뭐 관봉권 문제도 있고 뭐 목걸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맞아요. 그것도 말이 안 계속 된다고 줄줄이 생각을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도 하시래요. 건진이 도이치모터스 아니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앞에서 잊어버렸나 보다. 그걸 우연하게 주웠나 보다 누군가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건데 이건 다 자초한 일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는 약간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뭐 칼질을 굉장히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법률 패널로 뉴스에서 총선 전으로 해서 타이스타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던 네. 조상규 조렐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타이스타에서 나온 급여 및 그 체류비가 곧 뇌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위가 받았으니까 그 제3자 뇌물 사위랑 같이 본 거죠. 가족 일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뇌물죄로 기소한 겁니다. 경제 공동체 뭔가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중진공 이사장이라는 대가 관계가 바로 여기에서 연봉으로 넘어오는 관계거든요. 왜? 타이스타하고 아무 경력 상관없는 사위가 가는 겁니다. 맞아요. 왜? 사위가 가도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없으니까 어때요? 거의 꽁돈에 가까운 돈을 받죠. 그러니까 뇌물 아닙니까? 이 구조가 제3자 뇌물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당한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네. 아니, 그러면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네, 네. 똑같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이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죠?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중앙지검에서 개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전주지검에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아주 오래된 사건입니다. 아주 오래됐고 아주 묵을 대로 묵은 사건이라 지금이 기소 타이밍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혹자는 네, 네. 이재명 1인 체제 하에서 친문 세력 제거를 위한 뭔가 시그널 발단이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지만 그거는 그냥 의혹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게 의혹의 하나의 제가 연장선상인데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 4.27 뭐 이 기념이 있어가지고 오늘 국회에 왔잖아요. 맞아요. 왔는데 여기에 그 아마 김동연하고 김경수 쪽에서는 아마 나갔을 거예요. 나간 걸로 아는데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아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그거 가지고도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문 전 대통령의 기소를 가지고 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친명 쪽에서는 오히려 이거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기회일 수 있죠 그들에게. 약간 좀 뭔가. 그렇게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누군가의 뭐 전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아까 점심 때 좀 만났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게 참 권력 무상하다. 과거 친문 세력들이 그렇게 득세를 할 때는 또 그랬는데 지금은 친명 세력이 득세를 하고 친문 세력이 워낙 소수 권력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친명 쪽에서는 내심 뭐 점점점 하고 그냥 빙긋이 웃고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뭐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네. 이 사건에서 네. 관전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력 의식입니다. 잘 보십시오. 문재인은 이번 수사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 불출석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일반인들은요 수사할 때 소환 2번을 불응하면 무조건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체포영장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불출석하고 서면 진술 하겠다고 해놓고 서면도 안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여러분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맞아요. 왜 자기는 그런 슬로건으로 대통령 헤쳐먹고 지금 와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포인트. 정말. 그러네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네. 특권의식, 권위주의 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그걸 팔아가지고 법치주의 이런 걸 팔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월성 1호기 그거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애를 완전히 폐기시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니 어제 감사원에서도 네. GP 관련해가지고 얘네가 그 무마시킨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 4.27 기념회에 와서 기념사를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얼마나 후한무치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변인 논평 나가야 되겠죠? 네, 준비했습니다. 일 잘하는 캠프를 밀어주는 방송. 여기는 티키 타카 쇼. 아, 그렇죠. 아, 이런 캠프도 일을 잘해요. 아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는 제가 바깥에서 봤을 네. 때 제일 열심히 하는 캠프가 한동 캠프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비교를 해보면.